돈이 없이도 가능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안녕하세요. 사람의 손길이 멈춘 곳을 재생하는 미디엄입니다. 와우! 오늘은 아티스트 최혜원 아티스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작가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 분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최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각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어떤 종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각예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각예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작가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제 글로 쓰는 작가들이 있고 시각예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여지는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 쓰는 작가들 그리고 네. 이 이제 시각예술 작가는 이제 뭔가 시각적인 거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네. 이야기하는 비주얼 아트 네, 영상이나 뭐 조형물이나 뭐 페인팅이나 그런 것들을 다룬다고. 그러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예술가라고 네, 생각하면 맞아요. 될까요? 네. 그러면 이 시각예술가라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꿈을 꾸게 됐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보통 다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비슷하겠지만 어릴 때부터 되게 만들고 그리고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권유로 예고를 들어가게 됐고 그냥 평범하게 예고를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미대를 진학을 해서 대학교에서 나를 조금 표현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재밌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나를 조금 찾아가고 나를 표현해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계속 작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찾았나요?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나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몰라. 나는 모른다. 아직 찾고 있고 사실 죽을 때까지 못 찾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내가 뭘까라는 부분을 평생 우리는 알아가는 네네, 그렇죠. 그러한 일들을 이제 시각 예술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하신 활동이나 그런 작업관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저의 작업하는 큰 주제는 치유를 조금 목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저는 제가 하면서도 힐링이 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 때 바다를 찾아가거나 파도 치는 거를 볼 때 되게 힐링을 많이 느끼거든요. 치유적인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하루는 되게 좀 힘든 날이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다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바다까지 찾아가려고 하는 그 길 자체가 저한테 너무 좀 힘이 든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다 가지 말고 씻고 잠이나 자야겠다 하고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이제 문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닥을 보게 됐는데 이제 저의 샴푸랑 그런 비눗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저한테 파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굳이 바다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의 주변, 나의 환경들에서도 충분히 힐링 요소들을 찾을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 이제 첫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화장실 바닥이랑 실제 바다의 그런 모습들을 합성을 해가지고 그때 느꼈던 마음들을 조금 공유하고 싶은 거였죠. 시각예술가,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 돈이 없이도 가능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대학만 해도 미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를 시킬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500 이상이거든요. 한 학기 등록, 네, 한 학기 등록금이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졸업을 하고 작가로 활동을 할 때 모든 작가들이 다 그렇겠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최선이 아닌 좀 최상의 방법으로 관객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작가의 마음일 건데, 일단 돈이 없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한적이 예를 들어 재료비 같은 네네네. 부분에서 사실 돈 없으면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또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왜 나는 연필이랑 종이만 있어도 예술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전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전시 형태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본인이 만족을 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액자를 넣던가 꼭 그렇게 연필이랑 종이만 있어서 나는 아트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 욕심이 또 조금 생기고 한 부분 안에서는 그 욕심만큼 돈이 든다. 네. 이 부분은 이제 100번 공감이 가는 게 참 재료비가 많고 여유가 있으면 더 큰 작업, 좋은 작업도 많이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준비를 또 돈을 벌어서 모아가지고 또 이걸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네, 저도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많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유명해지면 사실 종이랑 펜만 있어도 비싼 값에 팔릴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면 먼저 유명해져야겠네요. 네, 앤디 워홀이 이야기했죠. 유명해져라. 똥만 싸도 박수 쳐줄 것이다. 멋진 말입니다. 네. 예술가, 아티스트, 그러니까 재능을 가진 예술가, 이 시각 예술 분야 안에서의 재능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까요? 재능이 없이 가능할까요? 예술? 만약에 재능이 없다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냉정하게 네, 이 길이 아니면 아니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찾아서 하는 게,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재능이 없으면 조금 본인이 힘들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재능이 조금 많아서 농담이고요. 저는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뭐 컴퓨터를 만지던가 영상 작업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제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죠. 하지만 앵글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조금 센스가 없으면 힘들지 않나. 본인이 만족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 본인이 만족이 안 된다면 재능이 조금 턱이 높지 않나. 그렇다면 쉽게 잘 만족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재능일 수 있나요? 되게 좋은 재능이죠. 근데 발전이 없지 않을까요? 본인이 만족을 쉽게 한다면? 또 그것도 일면 맞는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럼 혹시 돈 없는 재능충, 네. 돈 많은 똥손, 과연 둘 중에 누가 이 업계에 좀 오래 살아남고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혹시? 돈 많은 똥손. 왜냐하면 일단 돈이 많으면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거를 자문을 어디서 많이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쓸 수가 있어요.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일단은 돈이 없는데 재능만 많다? 그러면 본인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은 되게 높은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되게 그 갭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러면 본인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아티스트들은 관찰자의 역할이 되게 많아요. 관찰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과 그런 재능을 떠나서 일반 사람들이 일상이나 뭐 어떤 사소한 키보드나 뭐 사소한 것 하나라도 조금 많이 관찰을 하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풀어나가고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이 작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술인은 관찰자다.
아티스트, 시각예술가로 활동을 하면서 수익은 어떻게 발생시키냐? 쉽게 말해서 뭘로 벌어먹고 살 수 있냐? 되게 방법이 많아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전시나 프로젝트성을 가지고 있는 행사나 거기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작품 대여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끼리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티스트 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티스트 피를 받고 전시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전을 열거나 아트페어나 그런 데를 전시를 해가지고 작품을 판매하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을 공유해서 벌고 네. 판매해서 번다. 네. 그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부수적인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낸다. 네, 그렇죠. 약간 예민한 부분일 수 있지만 기억에 남는, 아니 네. 내가 벌었던 것 중에 가장 이 덩어리가 컸던 거, 한 어느 정도까지 벌 수 있고 또 어디까지 적게 벌 수 있는 이 갭 차이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 갭이 조금 큰 편인가요? 아니면 좀 작은 편인가요?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아서 갭 차이가 많이 없는 편이고, 되게 유명한 작가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프로젝트성으로 하게 되면 싸게 들어가는 게 500만 원, 많게는 몇 천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품 판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명하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준다고, 유명하면 뭘 해도 비싸게 팔리지. 그렇네요. 그러면 이 이제 유명해지기 이전 이 초반에 있는 우리 청년 아티스트들, 이러한 사람들은 대략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혹시 있을까요? 이게 저도 확인한 바 예술 활동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그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저의 통장을 오픈해야 되나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균적으로 프로젝트성으로 작품을 대여해주거나 하면 150 이상으로 받고요. 그리고 만약에 작품 판매 같은 경우에는 작품마다 근데 사실 가격대가 다 너무 달라서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 사전에도 듣기로는 이미 또 판매가 엄청 잘 되었었다고. 예, 두둑해졌죠. 앞으로 이 길로 오고 싶어 하시는 뭐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입시생 혹은 이제 뭐 나이가 있는데 내가 이제 못다한 꿈을 이루겠어 라고 하시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이 시각 예술가로서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혹시 이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작품수를 만들어서 전시를 어떻게든 한번 해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해가면서 본인 거를 찾을 거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도 뭔지 정확하게 잡혀질 거고요. 만약 그렇게 시도를 하시다가 슬럼프가 오신다면 다른 표현 방법으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드로잉을 하면서 나를 찾아가고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다면 색감을 써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나 뭔가를 만들거나 그런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자기를 표현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다양한 표현 수단을 바꿔가면서 그러한 이 벽을 만났을 때에 대한 그 한계를 극복해내 보아라. 네, 관찰자로 시도해보라. 오늘의 키워드 관찰자로 시도하라. 네. 오늘은 이제 이 짧게나마 최혜원 시각예술가 최혜원 작가님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저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하면 되게 뿌듯한 하루가 아니었나. 아무래도 여기까지 약간 예민하고 민감한 이런 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좀 사실적으로 좀 이렇게 오픈을 또 해주셔서 아마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이 진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일단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 감사하죠. 아이고,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진짜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최혜원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그럼 이만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